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시작합니다. 서울의 핫플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SNS 속 인증샷 명소부터 골목골목 숨은 카페거리까지 서울의 공간은 지금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누군가에겐 즐거운 이 장소가 또 누군가에겐 고요한 일상이 깨지는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서울 명함에서는 서울 핫플레이스의 빛과 그림자를 짚어봅니다. 저는 홍대 쪽에서 많이 명동이었죠. 이번 연남도 한번 가볼까 하고. 저는 홍대 쪽에서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뭐 밴드 음악들 많이 유행이어갖고요. 명동이었죠. 저는 학교도 그쪽 근처를 다녔기 때문에 명동에 나가서 그냥 뭐 안 쇼핑하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영화 보러도 많이 갔고. 저희 SNS 검색하면서 서울에 한번 놀러 오자 하고 왔는데 어디를 가지 하다가 그냥 이번에 연남도 한번 가볼까 하고 홍수 같은 데는 너무 흔하니까. 사람들의 발길로 조명되고 새롭게 떠오르는 서울 핫플레이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색적인 느낌을 내며 분위기를 즐기고 바쁜 현대사회에서 여유와 감성도 챙기는 곳. 유명인이 다녀간 곳은 또 다른 성지가 되어 SNS를 뜨겁게 달구기도 하는데요. 인스타그램과 할 수 있는의 합성어로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사진, 일명 인스타그래머블한 요소와 시각 정보에 민감한 MZ세대의 인증샷 문화가 맞물리며 새로운 핫플 트렌드가 그려지기도 하죠. 트렌드에 민감한 트렌드 세터답게 힙한 매력 느낄 수 있는 곳 어디 없나 찾는다면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자칭 트민남,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 전현무와 박명수 등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찾는 이곳, 바로 서술낫길인데요. 서술낫길은 돌담길 특유의 운치와 전통적인 정서에 힙한 매력까지 어우러지며 핫플 반열에 올랐는데요. 인근 북촌 개동길, 안국 지역과 더불어 SNS상 연간 검색어만 무려 80만 개에 달하며 인기몰이 중입니다. 댓글들도 함께 살펴볼까요? 보시면 갬성샷은 여기서, 바글바글 익선동과는 또 다른 매력, 시간이 멈춰선 듯한 돌담뷰, 서술낫길, 숨은 도장 깨기 명소 가자 등의 여러 댓글 반응이 넘쳐나는 겁니다. 고즈넉한 핫플레이스, 잔잔한 분위기와 북적이는 핫플레이스 그 두 가지 이미지는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공존하기 힘든 듯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청춘부터 중장년층까지 세대를 넘어 힙하면서도 온전히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이색 공간이 된 겁니다. 성수동 또한 고전적이지만 여전히 서울 핫플의 대명사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SNS상 연간 검색어 130만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성수교과서, 성수동 라이프 등 성수동 핫플만 단독으로 소개하는 이색 계정도 눈길을 끕니다. 성수동 지침서, 성수 여기 와봄, 느좋 카페, 핫플 맛집, 팝업 스토어 추천 등 다양한 키워드로 유입되는 겁니다. 이색적인 동네 분위기로 새롭게 조명되는 곳이 또 있죠. 바로 용리단길인데요. 독특한 해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골목 분위기,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보다 특색 있는 일반 점포로 구성되는 점이 개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특성과 이어지는 겁니다. 실제 2025년 1분기 기준 상권 통계를 보면 용리단길이 위치한 한강로동 상점 5,255개 가운데 약 94%가 프랜차이즈 브랜드 대신 일반 점포로 분포하는 모양새입니다. SNS상 연간 검색어 또한 17만 개에 달하며 여건 없이 가는 해외여행 용리단길, 오늘 너와 용산에서 물들고 싶어, 용리단길 서울 유일 해외 감성 코스, 오늘 저녁 용리단길 콜 등 다양한 댓글이 쏟아지는 겁니다.
한번 해외여행 떠난다고 상상해볼까요? 해외 나가면 그 나라의 핫플이 어딘지 찾아보고 대표적인 유명지를 찾아 방문하는 만큼 외국인 유입을 살펴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지표인데요. 지하철은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이동 수단인 만큼 그 탑승 데이터는 특정 지역으로 유입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외국인의 시각에서 한정된 시간과 동선을 고려할 때 대표적인 핫플로 알려진 곳 먼저 찾아 방문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SNS,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노출되며 새롭게 떠오르는 핫플이 어딘지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 실제 외국인 지하철 승하차 데이터를 분석하면 안국역과 경복궁역이 각 7위, 9위를 기록하며 10위권 안으로 부상했고 성수역의 경우 지난해 외국인 승하차 인원 순위는 13위를 기록하며 2017년에 비해 무려 70계단 오르며 핫플로 조명됐습니다. 이러한 이용 패턴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서울 핫플의 변화와 연동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SNS를 뜨겁게 달구며 시민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곳.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지금까지 함께 확인했던 핫플의 실제 생생한 그 현장은 이후 리포트를 통해 함께 알아가 보시죠. 과거 청계천 물길이 흐르던 이곳. 조선시대 이후 그 물길은 전통과 시간의 흔적으로 채워진 이색 공간, 일명 핫플레이스로 탈바꿈합니다. 한국적인 정취에 현대 감성이 더해져 독특한 매력으로 자리한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날씨지만 저마다의 속도로 이 골목을 즐기고 있는데요. 일명 핫플이 된 이곳, 유명한 공간을 소비하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길목의 한 베이커리 카페는 대기만 70건에 달합니다. 양산을 들고 중간 물을 죽이면서도 무더위 핫플의 열기를 즐기는 겁니다. 좀 약간 젊은 사람들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조금 더 약간 정취가 있기도 하고 발걸음을 늦추고 속도를 늦추고 같이 걸어 다니면서 자연도 보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들어갈 만한 작은 가게들이 있는 것도 엄청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 브랜드들도 전통적인 감성으로 녹아든 곳. 때 묻은 뉴트로 감성이 색다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겁니다. 근처 종묘 쪽으로 발길을 돌려볼까요? 서쪽 돌담길로 이어진 서술락길인데요. 북적이는 서울 도심 이면에 고즈넉한 운치와 여유, 힙한 매력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2010년 이후 공예가들이 몰리기 시작하며 공방들과 각종 가게들이 들어서고 숨은 매력이 인플루언서, SNS를 통해 알려지며 일명 핫플이 됐습니다. 이 일대 밤의 분위기는 또 다릅니다. 극심한 폭염으로 해가 져도 무더위가 가시지 않는 시간. 저마다의 회포를 푸는 야장도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서울 직장인과 청춘, 외국인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나들며 핫플의 감성과 분위기를 공유합니다. It's very beautiful. Very beautiful. Yes, very busy. Very exciting nightlife, looks like. And great food. And great food. Great food. Great barbecue. We come- Good bakeries with desserts and very interesting. We come from a very small town in Wisconsin in the United States, so this is very busy and Yes, exciting. big city nightlife. 서울 핫플의 대명사, 다채롭게 바뀌는 서울 팝업 스토어의 성지는 어딜까요? 여기는 또 다른 핫플 성수동인데요. 이곳은 BTV 로고를 통해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경공업 지역이었던 이 성수동은 공장 외형은 그대로 남겨두고 그 내부를 새로운 카페들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곳도 원래 공장 부자재를 보관하던 창고였는데 이렇게 새로운 카페로 탈바꿈한 모습인데요. 낡고 허름한 공장 외형의 모습은 좀 남았지만 그 내부를 새롭게 개조해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겁니다. 골목마다 다양한 형태의 이렇게 가게들이 있는데 직접 시향을 해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편집샵과 소품샵도 보입니다. 정말 아주 너무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거리를 많은 사람들이 메우고 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들의 감각적인 메시지와 개성을 엿볼 수 있는 게 팝업 스토어죠. 다채롭게 바뀌는 팝업 스토어는 성수동의 또 다른 묘미인데요. 저와 함께 팝업 스토어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막걸리의 재료가 되는 것들이 쭉 있는데요. 실제 보면 작은 누룩들도 있는데 실제 만져보면 딱딱한 형태입니다. 옆에도 이런 새로운 종류의 누룩들이 고스란히 있고 독특한 오브제도 있는데 누룩이 발효되는 과정을 이렇게 귀엽게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고 팬이 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는 게 오프라인의 본질이기도 하고 사람들과 함께 가질 수 있는 오프라인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직접 경험하며 또 다른 개성을 공유하는 공간. 오늘도 새로운 발길로 서울의 핫플이 그려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서울 핫플의 밝은 모습, 역동적인 모습 함께 살펴보셨는데 그 이면에 어두운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이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서울 핫플레이스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와 지역 상권에 끼치는 좋은 면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밝은 모습 뒤엔 어두운 면이 있기 마련인데요. 땡땡 리단길의 원적격인 경리단길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른바 뜬 동네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용산구 이태원 2동에 위치한 경리단길입니다. 차량만 오가고 저렇게 인도는 한산한 모습마저 보입니다. 곳곳에는 폐업을 하고 임대 문의가 걸려있는 가게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도 문을 열지 않는 가게와 폐업을 한 가게들이 현재 경리단길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의 빅데이터를 살펴봐도 경리단길의 상권 쇠락은 명확해 보입니다. 경리단길 일대 최근 개업한 가게입니다. 자, 그 다음은 폐업한 가게 수입니다.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해도 개업한 가게와 폐업한 가게의 수가 엄청난 차이를 보여줍니다. 종합 의견에서도 상권이 쇠퇴하고 유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합니다. 한때 잘 나갔던 이른바 뜨는 동네 경리단길이 현재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들어보시죠. 유행이 좋았던 업종들, 핫플레이스 장소들이 이제 다른 지역들로 좀 많이 이동하면서 이 동네만의 매력이 좀 떨어진 거는 있었죠. 그러니까 미군 부대로 상대했던 요식업들이나 뭐 그런 좀 한국에서 창업하기 힘들었던 매장들이 좀 많았는데 그런 매장들이 좀 많이 사라졌던 것도 컸고요. 네, 그리고 이 동네만의 특색이 사라진 게 컸죠. 전체적인 경기도 안 좋잖아요. 네. 그렇게 그까지 이제 침체된 상황이니까 금방 뭐 살아날 기미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거의 뭐 50%, 80%? 많이 폭등했네요. 근데 그 이후로 끄지고 나서는 오히려 그전보다 더 권리금이 없어져 버렸지. 아, 지금 현재는 아예 그냥 권리금이 없어졌어요. 거의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원래 활성화되기 전보다 못한 상태가 된 거지. 예, 경리단길은 초입에 위치했던 육군 중앙경리단에서 유래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경리단길은 이태원 상권의 뒷골목 정도로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2010년 초반 이태원 상권의 높은 임대료 등으로 젊은 예술가와 창업인들이 대거 경리단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래된 건물과 주택을 개조하고 독특한 음식과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죠. 이러한 모습은 SNS를 통해 퍼져 젊은이들의 성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2013년부터 임대료가 폭등하면서 기존 특색 있던 가게들이 하나 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빈 공간에 대기업 리테일이 자리를 잡고 거리의 독특함은 사라집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팬데믹이 찾아왔고 찾아오던 시민들의 발길이 끊기자 경리단길은 내리막을 걷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온라인 중심의 소비 행태 변화, 젠트리피케이션, 대기업 자본에 따른 특색 없는 상권 등이 거리에 매력을 떨어뜨린 겁니다. 지금까지 핫플레이스의 쇠락을 상권 변화의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즐거움도 있지만
갈등도 생기기 마련이죠. 원거주민과 관광객의 갈등, 이른바 오버투리즘에 따른 폐해를 이어서 살펴봅니다. 기존 홍대 상권과 경의선 숲길로 젊은이들의 성지가 된 마포구 연남동.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예쁜 카페와 맛집을 찾아온 이들로 거리는 북적입니다. 여기에 일단 분위기 좋은 카페들이 엄청 많고, 그리고 막 그냥 인플루언서들이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게시물 같은 데 올리는데 보면 보통 다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우리 여기 왔다 해서 이런 자랑도 할 수 있고 좀 네. 그런 느낌? 하지만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사정은 다릅니다. 담배꽁초에서 관광객이 먹다 버린 쓰레기들로 넘쳐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택가 한편에는 이렇게 담배꽁초가 무단으로 버려져 있고, 조금만 더 가면 유리병도 버려져 있고, 조금만 더 가면 이렇게 담장 위에 먹다 마신 음료수 쓰레기들이 질비하게 버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무단 투기 금지 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은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 대문에도 담배를 피지 말아달라고 적혀 있고, 골목 안 다세대 주택의 섬찟한 문구는 주민들이 얼마나 평소에 시달리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래도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조금 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담배 같은 경우도 좀 확실하게 공공장소에서 못 피게 하고, 그다음에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우고 막 가고 그냥 묻혀가고. 좀 뭐랄까 공공 질서나 예의가 그쪽이 이제 부족한 거지. 주차 공간이 부족한 탓에 거주민이 살고 있는 공간까지 외부 차량이 점령한 것은 이젠 기정사실. 곳곳에 주차 금지 문구는 매몰차면서도 연민을 느끼게 합니다.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생기는 소음도 한몫합니다. 경의선 숲길과 맞닿아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집에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얘기는 안 들리겠는데 다들 주민들 다 취침하고 있고 아주 굉장히 늦은 시간 있잖아요. 새벽 시간. 막 이런 때 밖에서 나는 그런 게 소리가 들리고 젊은 사람들도 목소리도 크니까.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각종 드라마와 영화, SNS 등을 통해 전통 한옥을 찾는 관광객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많게는 하루 30만 명이 찾는 북촌은 평소에도 아비규환입니다. 소음은 물론 버려지는 쓰레기, 노상방뇨, 배변 등으로 주민들은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에서 차를 타고 나가는 일도 붐비는 관광객들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급기야 종로구는 정덕도서관 인근 북촌 8경 일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관광버스 진입을 막았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외에는 관광객의 진입을 막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합니다. 관광객은 사실 저희가 오라고 한 거 아닌데 어쨌든 이제 뭐 나라에서 국가 차원으로 막 홍보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콘텐츠가 많이 되는 건 되게 좋은 일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일상적으로 굉장히 희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준비되지 않고 관광지를 만들지 않았나, 홍보하지 않았나 싶어요. 일상을 벗어나 삶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찾는 핫플. 하지만 그 공간이 일상인 사람들에게는 쉴 공간마저 빼앗기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전 세계 관광지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만큼의 한 집 건너 이런 프랜차이즈화 되어 있는 식당은 거의 보기가 어렵거든요. 대형 쇼핑몰 빼고는 그런 곳들이 없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독립적인 그 공간들을 좀 유지를 하면서 상점들이 독립성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할당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어느 정도의 비율을 조정하고 그 이상의 프랜차이즈들이
진입하는 것을 일정 부분 좀 차단을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같은 경우는 새로운 그 시도를 하는 창의적인 또 창작적인 사업자들이나 어떤 그 창업자들 이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비중 자체를 조금 열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청년들이 새롭게 일을 하면은 나라에서 혜택을 주듯이 그런 공간에 한 5%에서 한 10% 정도는 새로운 기존에 있었던 방식하고는 좀 다른 컨텐츠를 제공을 하는 곳들에게는 일정 부분 좀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도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순히 좀 유행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생활이나 좀 문화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또 뭐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조금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너무 동질화가 된다라면은 그게 그 지역을 좀 쇠퇴할 수 있고 수요들이 빨리 모여들긴 하지만 또 빨리 이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좀 동질성을 최대한 벗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핫플의 명과 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서울의 핫플은 지금도 생기고 또 사라지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쫓는 사람들과 그곳에 털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공존하려면 어떤 배려와 대책이 필요할지 고민해봐야겠습니다. 화려한 겉모습만이 아닌 그 이면의 목소리까지 담아보는 서울 명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서울의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 잘 보셨나요?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시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더 다양한 서울 소식은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뉴스는 BTV 뉴스.